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나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추려보았는데요. 함께 볼게요. 정성이 지극하다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직언도 좋고 솔직한 말도 좋습니다. 신중한 말도 좋고 말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는 데에서 통일된 법칙은 결코 없지만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은 바로 정성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광대하고 관평하여 몸이 항상 상쾌하고 편안하니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대학장구. 밖으로 드러나 마른 정성에 기초해야지 공업을 이룰 수 있다. 주역 문언. 마음이 안정되면 말이 무겁고 조용해진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근사록. 육아의 수시는 성격을 수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고 인격 완성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말을 할 때 온화하고 항상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어 쉽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격 이외에도 인품이 단정하고 정정당당하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태도도 말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심이나 욕심이 없으면 말은 자연스레 편안하고 명쾌해집니다. 마음이 활짝 트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말을 할 때 지나치게 민감해지지 않고 쉽게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숙하고 듬직하며 인정과 세태에 통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할 줄 알아 쉽게 상대와 소통합니다. 재주가 있으면서 성품이 느긋하면 큰 제목에 속한다 하고 지혜가 있으면서 기운이 부드러우면 그것을 큰 지혜라 한다. 격언련벽. 진실한 말의 힘. 평소에 진실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친근한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자신을 표현해야지 비로소 지속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생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확한 생각을 표현하여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심신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지나치게 상대의 반응에 신경을 쓰느라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평화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자신의 삶의 원칙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고 완정되게 표현하고 결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자는 말을 한 후에 언제나 조용히 되돌아본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전하려는 소식이 진실인지 확신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길거리에서 들은 것인데요. 노인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마. 너는 정말 내가 말해주려고 하는 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대신 내가 너에게 하나 충고하지. 다음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세 개의 채로 걸러낸 뒤 말하는 것이 좋겠구나. 세 개의 채라니요? 첫 번째 채는 진실이요. 두 번째 채는 선이요. 세 번째 채는 중요합니다.
만약 말을 꺼내기 전에 채로 한번 걸러 말을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혀 끝에서 화근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 습관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 반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정자할 때는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한담을 나눌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끝없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자신을 반성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죠. 인생의 오묘한 이치는 말로 이룰 수 없다. 사람들이 말을 번잡하게 하는 이유는 때론 자신이 하는 말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한 사람이 내뱉은 말 하나하나는 모두 세상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반응일 수도 있고 나쁜 반응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집에 틀어박혀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그가 하는 말이 심오하고 지혜로우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주변 사람은 어떻겠는가? 반대로 이치에 맞지 않으면 설령 천리 밖의 사람도 비판할 것인데 하물며 주변 사람은 어떻겠는가? 사람이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이 한 일은 종종 다른 곳에까지 파급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누명을 쓰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한상과 습득의 대화를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때론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이 아무튼 사실이라고 해도 자신이 너무 민감하여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때론 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과 편하게 지내는 것이 나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내 몸을 뒤돌아보아 진실하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진정함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정말로 진정성을 내보인 이후에야 진정성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리는 널리 베풀어야 한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관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명성을 나누는 것이 바로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좋게 알리고 착한 일을 할 때에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를 멀리하여 몸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모두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나의 책임으로 돌려야 지혜를 안으로 간직하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채근담. 여러분은 이 구절에 포함된 진정성의 즐거움을 보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습득과 한산에 대하는 유약함이나 무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할 수 없는 넓은 영혼의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설령 자신의 적이라 해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깊은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기량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만을 너무 중시하여 화를 내고 앙심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황혼 무렵 조용한 나루터에 네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어 모두들 애를 태웠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노인이 멀리서 낚시를 하는 것을 보고는 급하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배는 너무 작아서 겨우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네. 당신들은 내가 누굴 태웠으면 좋겠소? 네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노인에게 각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하얀 은자 꾸러미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보셨소?
나는 태워주면 이 돈이 다 노인장 것이 될 거요. 그는 상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몸은 권세가 좀 있어. 이곳 주변 수십 리 안에서 물어보시오. 누가 나에게 노여움을 살 수 있는지? 그는 현의 관리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사였습니다. 그는 수중의 칼을 빼들고 외쳤습니다. 이 칼을 좀 보시게나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한 칼로 당신을. 노인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마지막 한 사람이 탄식을 했습니다. 마누라는 항상 나를 째려보기나 하고 어린 자식은 하루 종일 아빠 아빠 하며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에 근심이 없을지. 노인은 그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타게나. 배에 탄 후 그 사람은 노인에게 왜 그를 태웠는지 의심스러워 물었는데 노인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결정하기 힘들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부름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결코 돈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관리와 무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앞에 세 사람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인성 중 추함과 탐욕의 일면이었지만 마지막 사람은 인성 중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진실함은 노력하지 않아도 중심에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어둠이 있다. 여러 곳에서 떠도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성이 지극하다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등을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문 밖을 나서면 모두가 스승,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지혜, 마음을 한데 집중하는 법, 일생의 성패는 평상시에 언행에 달려있다. 마음이 깨끗해야 비로소 큰 일을 할 수 있다. 등 인생에 도움이 될 행운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책은담, 명심보감 등의 여러 서적과 저작들이 들어있어서 한자와 한문이 있어 다소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기에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이 더 눈에 쏙쏙 들어와 저자의 깊고 훌륭한 생각들을 담아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훌륭한 스승, 풍부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스승님 삼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나를 지켜낸다는 것 팡차오 후이 지음 박찬철 옮김 위스덤 하우스였습니다. 세븐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